인생 2막, 귀촌하여 처음에 작은 규모로 시작하고 점차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은 없을까? 유기농 쌀을 직접 재배하고 7분 도미 황금눈 쌀로 지역 농업인과 함께 고객 맞춤형 쌀을 상품화하여 쌀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26년째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는 윤선 박사와 함께 벼농사에서도 고부가 가치를 만들고 있는 쌀집 아저씨 장영준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유기농 유기농 빛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구나. 네네. 우리 대표님 네. 오랜만에 뵙죠. 그렇죠. 교육장이 됐고 네네. 교육장이 됐는데 오늘 귀촌에서 어떻게 귀농을 하고 벼농사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내는가, 어떤 농촌을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이제 20살 되고 나서 서울로 학교를 갔거든요. 학교 가서? 학교 가고 또 직장 생활하고 한 12, 13년 정도 서울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서울 생활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다음에 제가 뭔가 좀 소모되는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귀촌이나 귀농을 고민하면서 일을 고민했다기보다는 장소, 공간을 먼저 고민해서 시작됐습니다. 귀촌을 해가지고 막상 시골 내려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려와서 보면 막막한 게 또 귀촌. 맞아요. 부모님이 이제 여기서 벼농사와 시골 정미소를 운영하셨어요. 근데 이제 1년 딱 같이 농사를 짓고 일을 해보니까 매출이 3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매출 두 분이 같이 해서 네. 한 분이 아버지 혼자 했을 때 3천만 원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같이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뭐 하지? 해서 이제 한 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기술센터나 기술원 가가지고 농업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교육을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또 하나는 제 롤 모델을 잡습니다. 이제 보성에 있는 우리 유기농 벼농사 짓는 강대인 명인이 계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 명인처럼 저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기농. 네. 유기농 벼를 선택했다고요? 네.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재배 과정이 어려운 점 어떤 거였어요? 재배 과정 어려운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기농은 농약이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병해충이 오면 고스란히 당합니다. 그렇죠. 유기농 방제를 해도 수확이 한 20, 30% 줄어듭니다. 20, 30% 수확이 줄어들어요. 네,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초제를 안 하니까 논 속에 나는 풀, 그다음에 논두렁에 나는 풀들을 다 농부 스스로 베고 뽑아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그 유기농을 지금 하셨잖아요. 네. 재배 과정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네. 결국은 계속 해오셨어요? 버티는 가장 큰 힘은 뭐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는 이곳이 내가 평생 뿌리를 묻어야 될 곳이고 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고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객들과 인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걸 좀 더 열심히 잘 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규모는 얼마나 돼요 지금? 규모는 지금 저희 농사는 2헥타 6,000평 정도 6,00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어르신들 계약 재배하는 게 5만 평 정도 됩니다. 자, 5만 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혼자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네네. 협력해서 하는데 그렇죠. 내가 가공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판매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상품 개발을 계속 오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팔지 않고 저는 다른 가치를 또 두어서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자, 그럼 어떻게 팔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저쪽 가서 들어볼까요? 네네. 네. 대표님, 이게 개인 도전기로 그냥 하시네요? 네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일단 제 정도 나가는 고객, 네. 그 정도 규모에서는 이게 지금 딱 적당합니다. 하루에 뭐 예를 들어 100kg, 200kg 나가는 거는 이 정도 규모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미를 가지고 제가 다시 도정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현미를 도정할 때 큰 정미소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골라서 가지고 옵니다. 처음부터 도정하는 게 아니고 네네. 현미를 도정시에서 해가지고 네네. 가져와서 여기서 7분 도미라든지 네네. 0분 도미로 네네. 만드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새로운 어떤 가치 있는 쌀을 만들어내는 네. 과정의 하나의 개인 도정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상품을 만들었어요. 황금눈 쌀. 이거는 유기농 7분도 쌀은 쌀입니다. 7분도. 네네. 얼마나 깎았는지. 맞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10분도까지 있다. 네네. 이런 이야기 하죠. 네네. 그 이야기에 7분도 도정을 해가지고 네. 바로 보내드린 거잖아요. 네. 오케이. 고객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있습니다. 0분도 현미쌀, 10분도 백미쌀, 그리고 7분도 쌀쌀. 현재 이제 고객들이 선택하는 거는
현미쌀과 백미쌀이 각각 10%, 음. 그다음에 7분도 삶은 쌀이 80% 고객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우리 황금쌀의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팔아요? 지금 제가 판매하는 게 이제 4kg 단위로 판매하고 있고요. 네. 이 4kg 하나에 지금 38,000원. 38,000원. 4kg에 38,000원? 네네, 맞습니다. 10kg에 보통 시중에서 10kg에 한 3만원 남짓 하죠. 네. 그러면 2배 더 넘네요? 이제 이건 또 작은 거니까 2배 정도 됩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구매하시나요? 황금쌀 고객은 두 분이 많습니다. 음. 첫 번째 분은 한 아이들,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있는 30, 40대 엄마들이 주 고객이고요. 두 번째로는 60대 이상으로 정말 건강을 챙기고 싶은 어르신들 두 부분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쌀이 얼마나 좋고 믿을만한지 맛있는지 이런 걸 따지시지 가격을 따지시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 8kg 같은 경우 4인 가족이 한 달 드시는데 6만원 남짓이거든요. 그리고 정기구독으로 하시면 5만원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요즘 외식하면은 10만원은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쌀을 먹는데 한 달에 5만원이다?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는 쌀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브랜드화하고 있다. 네네. 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걸 멈추지 않고 또 이렇게 뭘 만들었어요? 떡입니다. 떡. 오, 떡이 있어요. 떡을 먹어볼까요? 네네. 인진 쑥떡이거든요. 찰진 이유는 찹쌀이 들어갑니다. 그 향이 좋은 이유는 쑥과 더불어서 인진쑥이 들어가거든요. 약쑥이. 그래서 효능도 있고 향이 좋습니다. 이제 OEM을 하는 거죠. 네. 유탁가공으로.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 다 할 수 없잖아요. 당연합니다. 유탁가공을 해가지고 다른 데 해오시는 구조.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귀촌한다든지 했을 때 예. 벼농사를 가지고 이제 브랜드도 만들고 자리 잡잖아요. 또 작곡도 만들고 네네. 만드는데 혼자 할 수 없다. 그럼 동네와 같이 해야 된다. 네. 제가 보기에도 이제 지금 이걸 주로 보시는 분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고민하시는 분들일 텐데 사실 대규모로 하실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필요한 건 뭐냐? 자기만의 고객들을 가지고 자기만의 틈새 시장을 만드는 이런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 것, 자기 상품에 대한 특징들이 정확하게 묻어나고 그것들을 가지고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공을 하든 아니면 계약 재배를 하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생산에서도 그렇지만 요즘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농업인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력 구조, 협업 구조를 만드는 게 앞으로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귀촌해가지고 하신 몇 년 됐어요? 지금 20년. 20년. 여러분들은 20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고 계세요. 대표님께서 그동안 해보니까 새로 이제 벼농사라든지 아니면 귀촌해서 하고 싶다. 그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짧게 네네. 어떤 말씀 해주고 싶은지 말씀해주세요.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본인이 농부가 되려고 하는 그게 이유가 뭔지, 그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뭐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짓는 철학은 이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고객들을 만나서 이런 농산물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뭐 기계든 AI든 정말 빠른 변화가 있거든요. 우리 농민들도 거기에 쫓아가고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흐름에도 늘 깨어서 좀 발맞춰 나가는 그런 농업인이 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세한 것은 또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농부 장영준 쌀집 아저씨 유튜브를 보시면 나오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들이 새로 시작한 분들이 참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